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평화나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한 달 동안 잘 되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근황 톡 한번 잠깐 해볼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스타벅스 쿠폰을 환불했습니다. 와우. 저도 뭐 얼마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작은 실천으로 네,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커피는 역시 평화나무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그러게 말입니다. 있거든요. 원두에는 저 커피를 항상 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원두가 진짜 맛있습니다. 예,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새해 넘겨서 이제 이번 달 들어왔을 때도 보니까 이제 대선 관련 교계 소식이 좀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시즌이 너무나 묻는 거야? 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넘어가 버리네. 아니면 그 말씀해 주시죠. 맞아,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아니 먼저 네. 저는 뭐 그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서 네 그러세요. 네. 제가 근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물어보지 못한. 네. 뭐죠 지금? 아니 그 지난번 월간 네. 평화나무가 나온 이후에 네. 동생분이 자, 전화를 오늘 많이 받았다고. 커밍아웃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의 지인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너 평화나무에 출연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대단히 이제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이렇게 겸손한 척 하냐고 그러면서 아, 농담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동생은 어쨌든 아니니까 헛갈리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양해해 주시면서 즐겁게 이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생분을 아시는 분들에게 그 동생분이 아니라 형 이두석 PD다. 제가 형입니다, 형. 그리고 저 동생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 이름은 이두석 PD입니다. 다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다뤘던 뉴스에 대해서 이제 리뷰 형식으로 다뤄볼 건데요. 시즌이 이제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교계도 대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분명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도 무속 논란이 좀 되게 이슈였잖아요. 당연히 이제 정치에는 종교가 개입되면 안 되고 그런 건데 더더군다나 이제 무속 신앙이 개입해서 이제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무속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개입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또 종교적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관여돼서 안 된다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목사님들은 일단 교계에서는 어떻게 침묵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뭐 일단 뭐 개인이 뭐 정치인이든 뭐든 뭐 무속 신앙 뭐 이렇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 영역에 이제 뭐 공공연하게 이제 개입되는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뭐 그 김건희 녹취록 통해서도 뭐 밝혀지긴 했지만 뭐 이제 캠프의 어떤 뭐 인선이랄까 혹은 뭐 위치에도 이제 소위 뭐 그 건진 법사라는 분이 그 활동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뭐 종교가 뭐 이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종교든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종교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또 지향해야 가야 하는 가치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 영역에 제한하고 사실 이런 건 되게 필요한 건데 문제는 무속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 종교로는 우리가 여기지 않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개인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기룡화복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게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제 그 사회나 국가가 혼탁해질 수 있고 이제 파행으로 흐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재미있는 얘기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런 네.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제가 보수 목사님들 몇 분한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근데 정말 다들 침묵하겠다 내지는 부담스럽다 내지는 심지어 상관없다 무속이 무속이 상관없다 차별금지법만 반대해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보수 개신교 안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는 분이셨어요. 강단이 올라오면은 그 지금 전광훈 씨만큼은 아니지만 욕도 굉장히 잘하고 아 네. 성도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강단? 강단에서 그 아, 설교회 때, 설교회 때. 설교에서 욕도 왜 죄송합니다. 이러세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강단에서 그 욕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사는 우상 숭배다.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시고 그 작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의 외며느리예요. 근데 제사가 너무 많은 거야.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사는 우상 숭배고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 마음에 꽂힌 거야. 그래. 저거 말 들으면 우리 엄마 고생할 필요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이거 깜찍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 혹시 뭐 제사상을 애긴데 진짜 네.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맹이에요. 네네네. 꼬맹이. 제사상을 어떻게 엎어요. 전좀 네, 나이가 이제- 있으실 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 제사상 앞에 하얀 종이를 붙여놓더라고요. 지방이라고 예. 하죠. 예. 그 제사를 안 지방이라고 하나요? 들어가가지고. 예. 붙여놓으면 거기다 이제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네, 그려놓고 근데 할아버지한테 혼나죠. 왜 할아버지가 종이를 갈면 계속 그렇게 할아버지랑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인간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도는가 하면 뭐 이렇게 그때 빨랫줄을 이제 조상님들 들어오시라고 이제 빨랫줄 걷어놓잖아요. 제가 다시 걸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닫아놓고 이런 거를 제가 계속했거든요. 그냥 이제 심지어 그래서 제사도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 무속은 괜찮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뭐 그 교계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자조적인 혹은 뭐 자학적인 느낌으로 이제 목사랑 무당이랑 다를 게 뭐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뭐 동일하게 목사가 뭐 어디 캠프든 그렇게 지금의 논란처럼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동일하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더구나 이제 무속은 또 이제 그런 뭐 속성도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물론 뭐 교계 스스로 약간 자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다른 또 흐름이긴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좀 여상스럽다. 좀 생경한 모습이지 않나.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시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 중요한 뭐 대선이랄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뭐 무속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계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이렇게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계속 그런 스탠스였으면 아 그치 이게 목사님들 전전하셔가지고 또 이런 거 목소리 안 내시지만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의 뭐 차별금지법 이런 데서는 본인이 막 순교할 각오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인 것 같고 네 사실 비겁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다른 후보에게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의 뭐 여러 움직임들이 더 이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지 않나 싶은 좀 마음도 있고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 지금 윤석열 후보 당연히 이제 뭐 지지층은 있겠죠. 근데 이제 참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전광훈 씨 그리고 전광훈 씨와 함께했던 그 세력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그 외쳐왔던 게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선 거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내세우고 나오신 분들이 지금 무속 논란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나라를 살릴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 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집트의 바로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 거 하여튼 뭐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스타벅스 옹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극렬하게 이제 또 반대했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또 갑자기 이제 정영진 씨가 이제 노받고 멸공 외치면서 스타벅스를 오히려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옹호하는 그런 액션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의 이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이 있을 때는 뭐 평소에 주장하는 것도 아주 빠르게 바꿔서 적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이익 중심으로 이제 뭔가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속이나 지금 보수 개신교 다름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영진 그 신세계 부회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때 이제 멸공 논란이 일면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또 우리가 저희 신비로운 기자가 잡아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멸공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강훈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중에 하나인 너만 몰라 TV에 이제 너만 몰라. 너무 네. 많아요. 너만 알아. 네, 너무 너만 많아요. 몰라. 건국 TV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너무 많은데 근데 그쪽에 그 채널에 이제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삼각산 교회로 알고 있는데, 네, 김병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 사실 지지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의 극우 개신교 또는 우파 개신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타벅스에 대한 이런 악감정이 계속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왜 스타벅스를 싫어하셨죠? 스타벅스가 예전부터 이제 뭐 동성애 옹호한다고? 네, 옹호하는 곳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미국 스타벅스에서 예. 네, 그런 그 미국의 그 슐츠 회장이 이제 그 법안에도 찬성을 했고, 동성 결혼하고.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뭐 스타벅스는 사탄을 숭배하는 기업이다. 뭐 로고에도 로고도 뭐 막 보고 그렇죠. 있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로고도 무슨 그리스 여신을 뭐 박아놔서 뭐 절대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이제 그런 영상이 올라오자 그 지지자들도 이게 무슨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이게 안에서. 무슨 상황인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댓글로 이제 폭격이 가해진 거죠. 저는 그런 댓글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채널에서. 왜냐하면 정광훈 씨 지지자들 그쪽 사람들은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아멘으로 그쵸, 화답하는 아멘으로 분들인데 대답하고. 그렇죠. 네.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목사님은 뭐 그냥 설교만 하면 좋겠다. 뭐 좀 더 잘 알고 얘기를 해라. 뭐 이제 나 이거 구독 취소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도 흘러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멸공도 동성애를 이길 수 없었다는 약간 씁쓸한 이야기인지. 뭐 그렇게도 들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동성애든 어떤 뭐 반공이든 그러니까 그 본인들 보수 개신교가 결집을 하기 위해서 사실 프레임을 다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었어도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또 핵심적으로 조금 슬프게 받아들였던 게 이 한국 개신교 순진하고 정말 이렇게 순수한 교인들은 이거를 정말 찐으로 믿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나올 수 있는 또 반응들인 거예요.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니 뭐 이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요. 뭐 스타벅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되게 음모론이었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목사의 어떻게 이중성을 그걸 통해서 좀 봤으면 사실 좋겠는데 사실 그랬을지는 사실 또 모르겠고. 예. 그 사실 뭐 동성애 옹호라고 생각하고 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거 리스트 짜보면 뭐 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이폰에 뭐 사용하지 못하게 수두룩하거든요. 무인도에 들어간 수준이 되겠군요. 근데 또 뭐 네. 이 논란 중에 재밌는 건 이제 2018년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면서 동성애 옹호하는 기업으로 스타벅스를 대표적으로 지목하게 네, 됐었군요. 지목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온누리 교회에 그 정영진 정영진 부회장이 거기 출석을 하고 출석하고 있는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웃지 못할 얘기도 네. 아주 오픈 스토리군요. 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반감을 갖는 거는 뭐 동성 이슈 이런 것보다는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갖는 어떤 노동인식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과도하게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해가면서 사실 정용진 부회장이 말아먹은 사업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삐에로 쇼핑. 일본에 있던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네, 했던 맞아요. 거요. 그 네. 일본에 뭐였더라? 그 돈키호테를 표방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걸 카피를 많이 하세요. 보면 가봤었어요. 외국의 유명한 거기 것들. 삐에로 쇼핑. 저는 못 가. 너무 저는- 하풀이라 감히 아니, 저는 가볼 이제 엄두를 내지 취재차 못했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제가 봐도 사실 사업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제가 봐도 이게 되겠어? 약간 네, 온갖 거를 진짜 다 팔고 있는데 특히 저는 되게 위험하게 봤던 게 그 식품도 파는데요. 이거 지금 유통기한 지나도 걸러질까? 이 생각부터 들고. 아주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쵸. 품목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상품 같은 거 뭐죠? 그 성인용품? 성인용품도 그 안에서 음. 팔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되게 화들짝 놀라고 저도 이제 민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공간에 이제 성인용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점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또 있었죠.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18년에 그 신세계 이마트에서 그 노동자들 사망 사고가 정말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노동자 중에 한 명 무빙워크에서 일하던, 그러니까 하청이 또 재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이제 빈소에도 가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정말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경악했던 거는 그 사건 외에도 그 당시에 사건 사고가 되게 줄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용진 부회장이 새로 산 그 맥주 디스펜서라면서 네. 그런 거나 올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나 뭐 애도의 표현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랬던 정용진 부회장 또 이번에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사실 뭐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막 2,200억 원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분들은 그러니까 개신교가 고등 종교라고 하지만 개신교도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무속처럼 정말 다니었다는 그 인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뼈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CEO로서도 좀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았나, 뭐 본인의 어떤 사상이나 뭐 신념을 뭐 드러낸 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뭐 경영적인 환경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중국하고 무역하고 지금 교류하는 데가 신세계뿐이냐고. 자기는 이제 이마트 중국에서 철수당해서 좀 악감정이실지 모르겠지만 철수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SNS에 글 올릴 때 조심히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떤 강연에서 뭐 강연에서 그런 그랬죠. 말씀하셨죠. 네. 왜 웃어요? 그런 말을 하신 분이 네. 월간 평화나무도 이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평화나무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셔서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속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대선 이제 후보의 이제 아내,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좀 드러나게 된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무속 논란의 중심이 됐는지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서울의
소리에 그러니까 이제 네. 처음에 발단은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적힌 왕자라든지, 왕자부터 예. 시작을 했죠. 거기서부터 예. 시작해서 뭐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제가 예. 이제 뭐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총 7시간 45분에 걸쳐서 김건희 씨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어떤 그런 김건희 씨가 가진 어떤 무속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것들이 기댄 정황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무속 논란에서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점을 봤다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김건희 씨가 굉장히 상당 부분 그 캠프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런 정황도 이제 드러났었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런 어떤 김건희 씨의 어떤 그런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르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 목적 자체부터가 굉장히 이제 우리는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이후에도 그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사실 되게 불안할 것 같아 난. 이게 그러니까 뭐 의구심도 들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정말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혹은 뭐 예,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 어떤 뭐 무속인들의 조언이 뭐 들어간 그런 내용인지 또 저희가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같이 그 상황이. 최순실 시즌 2를 경험한 느낌인데요.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뭐 본인이 이제 어떤 무슨 예지력 뭐 이렇게 어떤 무당기가 있어서 뭐 이제 다 볼 수 있다. 뭐 손금 보내라. 뭐 다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루밍 같은 그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루밍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또 위험하게 봤던 게 저희 평화나무가 그런 어떤 그루밍하는 목사들을 많이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루밍 수법에 굉장히 이렇게 수법을 잘 알게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시도했던 거기서 전형적인 그 그루밍 수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계속 인식시키는 것. 난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야. 웬만한 조사보다 내가 낫지. 내가 그렇죠. 봐줄게. 내 말이 맞지? 다 맞잖아. 막 이렇게 자꾸 되게 그리고 확신에 찬 어투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계속 설정하잖아요. 누나 동생.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루밍 수법 대표적인 그루밍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죠. 네. 환멸선이 보인다고. 예. 이명수 기자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대적인 매체를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를 꼽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 정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수차례 여러 다양한 그 직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시도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게 성공했을 가능성.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 저는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윤석열 후보도 그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네. 기자들 중에서도 또 있지 않을까 시도했던 사람이. 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서운합니다. 나한테 왜 시도를 안 해줬나. 오히려 전화를 하셨는데 받자마자 바로 끊으셨다고. 저는 이제 몇 번 네. 통화가 성사됐고 질문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서운합니다, 언니. 언니! 또 신통하시니까 네. 뭔가 또 느껴지신 게 아닌가. 안 될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예, 뭐 그런 거 아니, 아닌가요? 결국은 이명수 기자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아니 뭐 특별히 이제 오후에 또 굉장히 집착을 하셔가지고 사무실 번호도 5로 끝나고 뭐 그런 오방색 어떤 오후 같은 느낌들이 막 이렇게 그게 있죠. 뭐 좋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든, 뭐 예. 오가 완전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러니까 뭐 무속에 관심이 없고 또 이제 그런 거 전혀 뭐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으면 잘 모를 만한 내용이긴 한데 본연 이게 온 국민들이 오방색이랄까 오해의 또 의미에 대해서 또 그쵸. 알게 되는 또 아, 근데 아니, 뭐, 예. 무속이라는 게 예. 어떤 종교의 위안을 얻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그렇게 뭐 이용하면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무속 자체가 이제 본인의 욕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저항들이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본인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무속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진건법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네. 실제로 대선 건진법사. 캠프에서, 예, 건진법사에서 그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특히 그 뭐냐 신천지 관련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디죠? 저기 법무부 이제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지목이 됐고 사실 이제 그때 많은 국민이 그 신천지 위험성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역학조사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접조적이었고, 나오고 예. 동선도 막 숨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종교 집단 행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근데 이제 시급하잖아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를 확산을 이게 협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게 이제 건진법사가 영맨이 그 이만희 총회장도 한 영맨이 손을 네네. 깨우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렇게 조언해서 이렇게 거부했던 거다라는 게 이제 보도되면서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묻고 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네.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회식 한 번을 하기가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예, 이런 상황이고 뭐 많은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어떤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출세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 무속인의 말을 들었다면 이거는 정말 이미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저는 일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쵸. 수사까지 개입을 했다면 그건 거의 뭐 비선실세로 활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통해서 이제 뭐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뭐 네. 수사를 지켜봐야겠죠? 수사가 어떻게 수사를 근데 또 검사님들이 하셔서 네. 좀 우려는 됩니다. 네. 참 상황이 이렇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봐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한교회를 비롯해서 대형교회의 입장은 여전히 뭐 이제 뭐 모르겠다 상관없다 내지는 이제 차별금지법만 뭐 이제 해결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 아닌가 뭐 생각은 들어요. 지금 드러난 사태들을 보면 지금 보수교회들은 정말 입 닫고 있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뭐 보수교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를 본인들이 주적으로 또 삼았고 그걸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들의 뭐라 그러죠? 그 추수꾼이라 그러나요? 그 신천지가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에 가서 교인들을 이제 옮겨가시 싸넘기기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본인들이 외쳤던 어떤 신앙, 뭐 복음 도대체 이거 다 뭐였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선짓한 게 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그런 무속신앙의 기반을 가진 만약에 후보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안수기도도 막 해줬잖아요. 물론 뭐 그때는 이제 네. 논란이 일기 전이었죠. 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후에 뭐 그런 상황들을 알았다면 더더군다나 뭐 어떤 이제 입장을 낸다든지 액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죠. 더 네. 이제 한 급수 높은 목사들이 이제 안수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대선 후보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하실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뭐
특히 이제 박영우 목사님 망언도 있었고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아니 네. 저는 되게 위험한 게 지금 보면은 그럼 윤석열 후보를 뭐 무속인들도 조언하고 이제 목사들도 당연히 조언하겠죠. 그 정광훈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될 수 없으니까 내 말을 잘 듣는 게 윤석열이라서 난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정광훈도 그런 말을 또 네. 오. 했었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처음- 조나단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네, 네. 처음 경선에서 결정된 그날 이제 조나단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정광훈 목사가 얘기를 했다. 윤석열이 돼야 내가 다루기가 쉽다.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홍준표는 좀 달고 달아서 내 말을 듣기 힘드니까 윤석열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보이는 행보가 결국에는 내가 비선 실세가 돼서 윤석열을 잘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많아서 그 사실 정광훈 씨가 이제 국민혁명당 창당할 때만 해도 그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해서 아 그렇죠. 본인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뭐 진정한 뭐 우파 어떤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나서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또 보면은 뭐 김경재 후보 뭐 이렇게 나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약간 뭐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뭐 공동정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죠. 네. 그쵸.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음. 정광훈은 예전에도 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도 본인이 선수로 뛰기도 하고 뭐라 그랬죠 그때 이명박법 찍지 않으면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예. 뭐 약간 그런 발언도 하고 하면서 계속 본인이 그래서 킹메이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계속 바뀌어요. 본인이 지지했던 사람 언제든 뭐 죽일 놈처럼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한때는 본인이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감이야라고 주장하지만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클릭이 된 게 지금 윤석열 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계속 이게 다 한 흐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제 구수만의 검사 되신 거 저는 되게 높이 삽니다. 예. 물론 그것도 이제 거기 무속인이 또 3년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런 어떤 은근과 끈기 또 이제 뭐 법알무신 제 입장에서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고 분명히 역할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아우르는 능력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발언하는 발언마다 이제 저게 뭔가 싶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그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정광훈도 내 말 잘 듣는 사람이라서 윤석열 지지해야 한다고 하고 무속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부인인 김건희 씨도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여기저기 오. 이용당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거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제 지지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지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본인의 아, 그쵸, 그쵸. 자유죠. 네네. 근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서 뭐 쓴소리랄까. 그쵸. 예, 좀 그렇게 그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최소한 신앙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무속은 당연히 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해 오셨던 거니까 어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그런 소신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뉴스 편집하면서 저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인으로 살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이든 뭐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나는 지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뭐 그들이 믿었던 게 대체 무엇이었나? 이들이 정말 복음을 믿었던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믿었을 가능성이 뭐 이번에 보인 거죠. 뭐 그죠. 뭐 하다못해 뭐 그 교계 연합 기관에서도 뭐 이재명 캠프에서도 뭐 역술인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임명되셔서 또 뭐 비슷한 또 뭐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 같이 묶어서 뭐 논평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나. 끼에는
결이 다른 거긴 해요, 그거는. 물론 그렇죠. 결은 그러니까 하다 다른데. 못해 그렇게라도 뭐 그래도 너무 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예. 거는 그런 어떤 무속이라든지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이비 종파, 우리가 신천지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그게 여든 야든 상관없이 계속 본인들이 침투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사실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경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보는데 그리고 뭐 한교총이든 뭐 한교연이든 한기총이든 그리고 뭐 교협도 그렇고 이제 심지어 한국교회 언론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도 한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속 취재 뭐 예정은 없으신가요? 이 이슈 관련해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저희가 계속 네. 듣고 있는데 네. 이제 안수하셨던 분들 네.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 어디 가실래요, 신비론 기자? 김준수 기자 어디 가실래요? 야, 여기서 짭시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시하러 가신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어쨌든 1월 한 달간은 굉장히 이런 어떤 이제 대선 관련한 교계 소식이 이제 핫 이슈였던 것 같고, 또 제 생각엔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를 냈는데 댓글도 많이 달리면서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제 시청자님들도 많아서 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한 달이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할까요? 네. 다들 이제 1월이 벌써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1월이 다 지났고요. 2월 달 들어와서 이제 더 이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평화나무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혔다. 잠깐만 끊어갈게요. 뭐라고 하지? 미치겠네. 네. 뭐라고 할까? 갑자기 나 하얘졌어,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천천히 하시면 그냥 되죠. 다음 달에 만나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자, 1월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2월 달도 평화나무는 이제 열심히 취재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만나요.